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전공보건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 팀입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교재를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신간 교재. 원래 이제 교재가 새로 나오면 그 신간이 서점들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표지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나오는데, 저는 제가 직접 나와서 선생님들에게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강의를 들으셔서 강의 안에서 교재를 만나고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아직 선택 중에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김동현 전공보건 MX 1권이 나왔는데요. 이제 작년 2021년에 사용됐던 책이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책 개정의 이유는 보통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책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있다. 특별히 법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이론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책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바뀔까요? 개정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뭔가 책의 구성, 책의 표지라든가 내용들이 완전히 바뀔 때, 그럴 때 개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개정은요, 아주 마이너한 개정이에요. 즉, 내용 자체는 바뀐 법령들이라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책의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지금 전공보건의 맥 1권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간될 2권, 3권 이렇게 총 3권의 책이 여러분들 기본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1권은 제가 강의하는데 지역정신 간호학의 강의에 사용되고, 2권과 3권은 2권은 성인간호학, 그리고 3권은 여성 아동 간호학의 강의에 활용되어지는 교재예요. 자,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이 3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1, 2, 3권이 이제 1권은 출간이 됐고 2권, 3권은 곧 출간이 될 텐데, 자, 1권 교재는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책을 사서 보지 않고는 책 실물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고 왔어요. 책이 별로 두껍지 않죠. 네. 책이 두껍지 않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책이 왜 이렇게 안 두꺼워? 더 두꺼워야 되는데 나는 두꺼운 책을 공부할 거야.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리스펙. 저는 책이 얇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공부할 양을 줄이고 싶잖아요. 자, 근데 이제 개정된 책에서 어떤 파트들이 추가됐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권의 실제 내용을 보면, 자, 맥 1권의 내용이, 그 내용을 직접 내지를 들여다보면요, 본 교재는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 머릿말을 쓴 건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 소개 시간이니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듯이 깊이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목적이 아니다. 선생님들 이 책은요, 오로지 연구가 아니고 시험에 효율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를 볼 때, 지역사회 간호나 정신간호를 볼 때 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론서들,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쓰시는 책들을 보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것을 빼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재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 1편 그리고 2편의 정신간호학으로 구성이 되고, 1편의 내용과 2편의 내용이 연결이 돼 이어지는데, 자, 개정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앞부분에다가 도입의 퀴즈를 집어넣은 거예요. 도입할 때 각 장마다 도입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퀴즈의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보통 이 단원을 공부해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도입 퀴즈 안에다가 탑재를 시켰습니다. 각각. 자, 그리고 그 도입 퀴즈 바로 이어서는 본문의 내용이 원래대로 이어지고, 이건 이제 이전에 개정 전에 있었던 책의 내용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적인 흐름이, 논리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그 흐름대로 내용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 흐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파트에 가서 기출의 재발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예요. 도입 퀴즈가 있고요. 도입 퀴즈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도입 퀴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 퀴즈에 이어서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파트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출의 재발견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세 파트가 구성이 되는데 도입 퀴즈, 본문, 그 기출의 재발견이에요. 사실 이런 구조는 제가 생각할 때 학습을 하는 데서 가장 좋은 구조다라고 보는데, 강의를 할 때도 이렇잖아요. 강의를 할 때도 강의 전 퀴즈가 있고 강의의 본론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랩업이 있습니다. 자, 이 세 파트가 항상 강의의 세팅인 것처럼 교재의 세팅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교재의 내용이 무작정 내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 출제되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 질문이 생기시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기출의 재발견에는 재발견이니까 모든 기출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놓은 것이냐? 책의 이 두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집어넣게 되면요, 이제 이론서와 우리가 기존에 출간했던 기출문제집이 합쳐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너무 두꺼워지죠, 책 자체가.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 분석집으로 따로 묶어서, 작년에도 기출의 맥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5월 달에 기출의 맥에 해당되는 그 지역 정신의 전체 기출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그 안에 해설들이 다 탑재되는 내용의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기본 이론서와 그 다음 기출 분석서, 이 두 가지는 가장 필수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또 요청들을 하시냐면, 교수님 공부를 했는데 좀 이 암기할 수 있는 것만 따로 묶어가지고 그것만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책 사이즈를 워크북의 형태로, 암기장의 형태로 만든 이런 이제 파노라마 워크북이 5월 달에 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나온 교재, 전공보건의 맥 1권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에 따라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를 이미 좀 느끼셨을 것이고, 그걸 공부를 하고 1월, 2월, 3월, 4월 전공보건의 전체 기본서의 내용을 지금 새로 출간되는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서 5월 달에 기출분석서와 그리고 요약집인 워크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독을 돌려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 소개지만 사실 교재 소개만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교재 소개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같이 좀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서든지 듣고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고 보통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유익이 있잖아요.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활용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제가 부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1권 책, 제가 볼 때 1권 책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참 가독성도 있고,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도 알짜배기만, 엑기스만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1권 그리고 2권, 3권 앞으로 출간되는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회독을 좀 높여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격려를 드리면서 교재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